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브레인 MRI 세그멘테이션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하나는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발표할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저희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저희가 완전 기초부터 시작해서 메디컬 이미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연구할 것인지, 그리고 주축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세그멘테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연구 소개를 어떤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우선 저희는 연구 소재로 하는 것이 메디컬 이미징이기 때문에 메디컬 이미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환자의 병을 진단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인체의 내부를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MRI, CT,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같은 것들이 있지만 MRI와 CT를 비교해 봤을 때 MRI는 엑스레이에 비해 방사선 물질을 방출하지 않으므로 몸에 덜 유해하고, 그리고 대신에 마그네틱한 성질을 사용해서 환자의 몸 내부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CT는 엑스레이와 유사하게 몸에 방사선을 투과시켜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MRI 영상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장기 중에 어떤 부분에 MRI 영상을 연구 주제로 삼을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브레인 MRI 영상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브레인은 인간 모든 기억이나 행동, 감정 등이 중추가 되기 때문에 몸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연구할 부분이 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뇌세포는 뉴런과 글라이아셀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뉴런은 신체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역할, 그리고 글라이아셀은 뉴런을 지지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가 브레인 MRI 영상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할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가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뇌를 코로나하게 잘랐을 때 다음과 같은 감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깥 부분을 그레이 매터, 안쪽 부분을 화이트 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레이 매터는 넓은 셀로 이루어져 있고 화이트 매터는 그것을 전달하는 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레이 매터는 실제 컴퓨터에, 그리고 화이트 매터는 컴퓨터와 다른 장비들이 연결해주는 케이블 정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가 의학적으로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실제로 기억이나 인지와 관련된 질병인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도 한 세그멘테이션이 무엇이고, 이 브레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에 따라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으로 예시 그림과 같이 같은 색깔을 갖는 것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저희는 브레인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보면 의사들이 질병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직접 눈으로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뇌 구조를 좀 더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의 연구 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뤄내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를 구분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이 아닌 자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의학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FSL과 마이파브에는 이것을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VY에서는 레벨셋을 이용하여 컨투어링 하면은 다음과 같이 화이트 매터를 구분해낼 수 있고, FSL에서는 테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인풋과 원하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입력하면 손쉽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FSL과 마이파브에 나온 결과물을 비교해 봤을 때, 마이파브는 다음과 같이 원본과 대조를 시켜봤을 때 이 약간 라인만을 둘러싸게 되므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세세한 부분은 실제 브레인 이미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제대로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분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바깥 라인만을 컨투어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는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FSL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이트 매터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FSL의 세그멘테이션을 결과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여 딥러닝에 쓰일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 MRI 영상은 개인 정보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많이 확보하기에는 비현실적인 상황이므로 저희는 이 불충분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시로 이 고양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 그림은 단순히 시프팅과 로테이션만을 한 것으로 머신 입장에서는 이것을 9개의 다른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외에 시프팅과 로테이션 외에도 플립, 스케일, 크롭과 같은 기능 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밑에 4가지 기능들은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기능들입니다. 예시 그림을 보자면 좌우 반전, 그리고 회전,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크롭한 모습입니다. 위의 대표적인 기법 외에도 저희는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은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드하게 나누고 이 선을 무작위하게 휘는 방법으로 변형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뇌 사진에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표시를 해보자면 미묘하게 안에 있는 이 CSF 부분은 그대로 있지만 이 밖을 둘러싸는 이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이 라인 부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라스틱 디포메이션 과정은 또한 랜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슬라이스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연구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과정 이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발표하겠습니다.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이어서 저희의 최종적인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연구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효과와 그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 중 하나인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은 여러 어그멘테이션 기법 중에서 크게 이제 변형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어그멘테이션 기법 중에서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의 효과에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의 컨트롤 그룹 1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서브젝트 중에서 한 서브젝트의 오리지널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컨트롤 그룹 1-1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와 오리지널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데이터를 늘려가면서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 20서브젝트 중에서 한 서브젝트만 사용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서 두 서브젝트를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서브젝트를 모두 사용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실험에서는 컨트롤 그룹 5-1과 5-2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을 기준으로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포함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조금 후에 먼저 서브젝트를 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리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서브젝트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효과가 서브젝트가 일정 이상에 있을 때와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로 극단적으로 적을 때 어그멘테이션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혹은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젝트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1과 1-1, 그다음에 2와 2-1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는 결국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효과를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컨트롤 그룹 5-1과 5-2를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집중을 하고 싶었던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스터디 베이직 툴 앤 브레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MRI 이미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그멘테이션, 네 번째로는 트레인,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었고요. 첫 번째로 스터디 베이직 툴 앤 브레인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의료 영상의 필수적인 툴인 FSL이나 그다음에 마이파브, 텐서플로우, 파이썬과 같은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브레인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의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FSL과 마이파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의 필수적인 툴이기 때문에 여러 기능 등을 익히는 과정을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인 MRI 이미지는 처음에 받았던 로우 MRI 데이터를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로우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받은 서브젝트는 이렇게 20가지의 서브젝트이고, 각각은 3D로 이루어져 있으며 슬라이스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각각의 서브젝트는 260개의 슬라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슬라이스는 311/260의 픽셀로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받은 로우 데이터는 본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본을 제거하지 않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본이 좀 밝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FSL 상의 BET를 이용을 해서 브레인을 제거를 하였고요. 결과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의 스컬이 제거된 이미지를 가지고 260장의 모든 슬라이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선별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왼쪽 그림처럼 이 가운데 부분이 CSF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뉜 부분의 슬라이스는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처럼 CSF가 붙여져 있는 부분부터 CSF가 아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선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각 서브젝트당 한 10장의 슬라이스로 나오게 되고요. 20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오리지널의 슬라이스는 총 200장 정도의 슬라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각 슬라이스를 살펴보게 되면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픽셀 값으로 입력이 되는데, 이 픽셀 값은
이렇게 각 0부터 255 사이에 픽셀 값을 갖게 됩니다. 0은 검은색을 나타내고 255는 흰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 값을 사용해서 저희는 라벨 데이터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실행을 했는데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FS상의 FAST라는 툴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외부는 0, 그다음에 외부와 그레이 매터 사이의 경계, 그리고 CSF는 1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2는 그레이 매터, 그다음에 3은 화이트 매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코딩을 이용해서 아까 화이트 매터는 0, 그레이 매터는 1, 그다음에 외부는 2로 바꾸는 작업을 실행을 했고요. 이는 각각의 오리지널 데이터의 픽셀 값이 0, 1, 2 정보와 결합이 돼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연결을 통한 알고리즘이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0, 1, 2 값을 예측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라벨 데이터가 있는 학습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제 데이터가 양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굴리는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앞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어그멘테이션 기법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몇 가지 첨부한 사진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이 오리지널 데이터의 사진이고요. 이를 상하 반점, 그다음에 좌우 반점, 그리고 블러 처리를 한 결과입니다. 블러 처리는 따로 라벨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오리지널 라벨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트레이닝 앤 테스트 스테이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서치 골에 맞는 데이터끼리 이제 합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를 각각 비율에 맞춰서 60, 20, 20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나누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마지막 단계를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서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